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은 그 드롭과 플레이스, 리플레이스에 대한 차이점, 요거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해보고 다른 좀 부가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롭이란 용어의 정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롭이란 볼을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스도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리플레이스도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인플레이 상태가 되게 하는 의도가 없이 내려진 볼은 인플레이 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볼은 모두 잘못된 볼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드롭이란 손에 들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손에 들고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 손에 들고. 플레이스는 손으로 그 볼을 규칙해서 규정하는 지점에 내려놓는 것. 리플레이스는 손으로 그 볼을 내려놓아 플레이스하는 것을 말한다. 손. 드롭이건 리플레이스건 플레이스건 모두 손으로 하는 거. 손으로 하는 게 공통점이죠. 자, 드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드롭은 기본적으로 구제를 받을 때 하게 됩니다. 드롭은 구제 상황에서 하게 됩니다. 구제에는 페널티가 있는 구제가 있고, 페널티가 있는 구제가 있고, 당연히 페널티가 없는 구제가 있죠. 없는 구제가 있습니다. 페널티가 있는 구제와 없는 구제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구제를 받을 때 공중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게 드롭이에요. 자, 그러면 구제에서 다시 한번 보면, 드롭이란 그 볼을 반드시 드롭하고 그 볼이 반드시 정지하여야 할 특정한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페널티 구역으로 간 볼은 페널티 경기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측면 구제를 받을 때 빨간 페널티 구역일 때 그 페널티 경기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 기준점보다 홀에 가깝지 않은 두 클럽 이내의 구제 구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 구제 구역 안에 뭐래요? 드롭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구제를 받을 때 반드시, 요거는 이제 규칙 14.3에 나오는 거예요. 드롭의 3대 원칙. 볼은 무릎 높이에서 손으로 똑바로. 첫 번째 원칙, 플레이어가 무릎 높이에서 똑바로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떨어뜨리면서 볼을 스핀을 주거나 던지거나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플레이어 몸이나 장비에 닿지 않아야 된다. 그 세 번째는,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이나 구제구역 선상에 드롭해야 한다. 선상은 후방선 구제 때문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이게 드롭이고요. 플레이스는 구제를 받을 때, 어디서 구제를 받을 때 주로? 퍼팅그린에서 구제를 받을 때는 거의 대부분 플레이스합니다. 그러니까 퍼팅그린에서 퍼팅그린에 볼이 정지했는데 일시적으로 고인물로 방해가 있을 때 그 볼을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에 드롭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스하죠. 플레이스는 새로운 지점에 놓는 거예요. 원래 볼이 있던 지점이 아니고 구제를 받고 새로운 지점에 놓는 게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하는 경우가 또 어디 있을까? 언제 있을까요?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이 멈추지 않을 때, 올바르게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했다가 구제구역을 벗어나면 반드시 다시 한번 드롭을 해야 되고, 그 볼도 구제구역을 벗어나면 그 볼을 두 번째 드롭할 때 지면에 맨 처음 닿은 지점에 뭐예요? 플레이스합니다. 왜 플레이스야? 새로운 지점이니까. 그쵸? 플레이스합니다. 손으로 해야 돼요. 항상 플레이스는. 그게 중요한 거고요. 드롭과 플레이스 차이는 공중에서 떨어뜨리느냐, 지면에 내려놓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이 구제를 받는데 드롭과 플레이스는 똑같은 구제 상황이지만 공중에서 떨어뜨리냐, 지면에 내려놓느냐. 그러면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 차이를 보죠. 플레이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새로운 지점에 놓는 거예요. 새로운 지점에. 리플레이스는 리플레이스잖아요. 리플레이스예요. 다시 놓다예요. 어디에? 원래 볼이 있던 지점. 새로운 지점이 아니란 얘기죠. 원래 볼이 있던 지점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원래 볼이 있던 지점에 내려놓을까요? 원래? 언제? 볼을 집 올렸을 때 또는 움직였을 때. 볼이 움직이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발로 차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움직이다라는 거는
용어의 정의에 볼이 새로운 지점에 정차하였고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움직이다죠. 발로 찼건, 발로 찼든, 집어 올렸든 모두 뭐예요? 움직인 볼이에요. 규칙은 골프 규칙에서는 골프 규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 대원칙이죠. 볼은 놓인 그대로, 코스는 있는 그대로예요. 볼은 놓인 그대로 쳐야 되는데 집어 올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지점에 다시 놓아야 되고 실수로 발로 찼든 고의로 발로 찼든 아니면 실수로 움직이게 했든 연습 중하다 건드려서 움직이게 했든 페널티는 별개로 하고 그 볼은 반드시 원래 지점에 뭘 해야 돼요? 리플레이스라는 거예요. 다시 놓는 거예요. 원래의 지점에 놓는 게 리플레이스입니다. 원래의 지점에. 플레이스는 새로운 지점에 놓는 거고 리플레이스는 원래 지점에 놓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드롭과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레이스인데 플레이스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볼이 고무래에 걸쳐 있어요. 고무래에 걸쳐 있는데 고무래를 치웠더니 일반 구역에서 볼이 움직였어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움직이다가 볼이 움직이면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리플레이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점에 볼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 시도에도 볼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볼이 멈출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찾아야 돼요. 대신 원래 볼이 그 지점보다는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그리고 원래 볼이 있던 같은 구역, 일반 구역이었으면 일반 구역 내에서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을 찾아야 돼요. 찾는데 이때 뭐가 됐어요? 원래 지점이 이제 벗어나는 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문에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에서 작년 규칙까지도 이렇게 써 있었어요. 플레이스 하여 리플레이스 한다. 플레이스하여 리플레이스 한다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 규칙에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왜? 새로운 지점에 볼을 놓는 거잖아.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볼을 새로운 지점에 놨으니까 플레이스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리플레이스를 할 건데 리플레이스가 안 되니까 플레이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하여 리플레이스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플레이스하고 리플레이스는 구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보죠. 집어 올린 후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볼은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를 해야 됩니다. 퍼팅그린에 있어서 그래서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반드시 마크해야 되고 마크 없이 볼을 집어 올리면 1벌타를 받죠. 1벌타를 받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리는 경우 플레이어가 그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 지점을 마크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드롭이나 플레이스 할 때는 그 지점에 마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카트 드로에 있는 볼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서 원래 카트 드로에 있던 볼에 마크하지 않고 집어 올려도 되는 거고요. 프리퍼드 라이, 로컬 룰에 나오는 프리퍼드 라이를 E3에 나오는 로컬 모드 E3, 2-3에 나오는 프리퍼드 라이는 그 로컬 룰로 적용되는데 볼을 집어 올리고 뭐 한 클럽 또는 뭐 스코어 카드 길이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지점에 놓는 거예요. 플레이스에서 구제를 볼도 닫고 플레이스에서 구제를 받는 건데 구제잖아요. 플레이스하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지점에 마크할 것이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프리퍼드 라이 받을 때는 원래 볼에 마크하고 집어 올리지 않아도 돼요. 리플레이스해야 되는 볼만 마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 닫기는 퍼팅그린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든지 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집어 올린 볼은 항상 닦을 수 있는데 예외가 4가지 있어요. 예외가 4가지. 이게 요렇게 외우죠. 금자방구라고 외워요. 금이 가거나 갈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그 볼은 닦을 수 없어요. 리플레이스 하는 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플레이스 하는 볼은 언제든지 닦을 수 있어요. 닦을 수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여서 볼이 집어 올린 경우는 그 볼을 닦을 수 없고요.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린 경우죠. 집어 올렸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집어 올렸다는 건 뭐한 거? 움직였다예요. 움직였다. 움직인 볼은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고 아까 말했죠. 리플레이스를 해야 될 볼은 반드시 그 지점에 마크해야 된다. 그러면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볼을 집어 올린 경우 마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 볼을 집어 올린 경우도 마크를 하고 집어 올려야 돼요.
또 플레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올린 경우, 다른 선수의 플레이에 방해가 돼서 다른 선수가 요청을 해서 집어올린 경우, 그 경우도 볼을 마크해야 되고 집어올린 경우 닦을 수 없어요.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올린 경우, 이것도 집어올린 경우에 전부 반드시 원래 전에 마크를 하고 집어올려야 되고, 또 볼을 닦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네 가지. 않는 네 가지예요, 이게. 금자방구. 볼 닦기가 언제든지, 리플레이스 하는 볼도 언제든지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리플레이스 하는 볼 중에 네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금이 갔는지 갈라지거나 확인하기 위해 볼을 집어올리는 경우,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올린 경우, 플레이에 방해가 돼서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돼서 볼을 집어올린 경우,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에 놓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올린 경우. 박힌 볼 같은 경우는 이게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집어올려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네 번째가 그런 거고요. 이 금자방구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볼을 마크하고 집어올려야 되지만 그 볼을 닦을 수 없다.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가다 내 볼을 발로 찼어요. 그러면 그 볼은 반드시 리플레이스 해야 되지만 그 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닦을 수 있다예요. 닦을 수 있다. 그러면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보죠, 여기서. 자,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볼을 교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원래 볼을 사용해야 돼요. 아까 드롭할 때는, 드롭은 뒤에 나오네요. 드롭할 때는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는 경우는 여기 뭐 원래 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또 보면 위에 읽어보면 볼을 플레이스하여 반드시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랬죠. 볼을 플레이스하여 반드시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즉 드롭과 플레이스는 언제든지 볼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드롭과 플레이스는 원래 볼을 닫고 다시 놔도 돼요. 닦는 건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드롭과 플레이스는. 플레이스하고 드롭은 공중에서 떨어뜨리냐 지면에 내놓느냐의 차이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구제를 받고 하는 행동이고 볼 언제든지 닦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플레이스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원래의 볼을 사용해야 합니다. 볼을 교체할 수 없는 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리플레이스 할 때도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회갈 제잘입니다. 회갈 제잘로 해서 플레이어가 고의로 원래의 볼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닌 한 플레이의 책임이 아니란 얘기죠. 합리적인 노력으로 원래의 볼을 수초 이내에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영향이, 그러니까 코스에 정지한 볼을 플레이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볼을 정지한 볼을 물고 가버렸어요. 외부 영향이 갖고 갔죠. 그것도 뭐예요?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지점에 놔야 되는데 까마귀가 물고 간 볼을 어떻게 수초 안에 회수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할 때는 반드시 원래 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서 회갈 제잘에 회가 나오는 거고요. 원래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하고 볼을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없어요. 근데 집어올려 봤더니 갈라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어 올렸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놔야 되는데 제자리에 놓기 전에 볼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회갈이고요. 중단되었던 플레이가 재개되는 경우. 그러니까 코스에 놓인 볼을 그러니까 일몰이나 번개 뭐 이런 걸로 해서 위험으로 인해서 플레이가 중단됐어요. 그때는 그 볼을 그냥 마크하고 집어 올려도 되고요. 마크하지 않고 그 볼을 그냥 둬도 돼요. 근데 마크하고 집어 올렸어요, 볼을. 집어 올렸는데 다시 이제 플레이가 재개돼서 가서 원래 지점을 움직였잖아요. 내가 집어 올렸으니까.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재개되는 경우에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는 볼을 교체할 수 있다고요. 플레이어 원래 볼을 다른 플레이어가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경우. 그죠? 딱 갔는데 저거 내 볼이야. 내 볼인데 앞에 있던 동반자가 갑자기 자기 볼이라고 생각하고 쳐버린 거야. 말도 하기 전에. 잘못된 볼을 친 거죠. 그 플레이어는. 하지만 내 볼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 거죠. 다른 플레이어도 외부 영향이니까 외부 영향에서 내 볼이 움직였죠. 움직인 경우는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경우죠. 다른 플레이어가. 이 경우는 볼을 움직였으니까 리플레이스 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는 볼을 교체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마크할 수 없는 경우니까 마크를 해야 되고
집어 올린 볼은 언제든지 볼을 닦을 수 있는데, 리플레이스 하는 볼도 다 닦을 수 있어요. 리플레이스, 플레이스, 드롭은 다 닦을 수 있는데, 집어 올린 볼을 닦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퍼팅 그린에서는 상관없고요. 퍼팅 그린을 제외한 구역에서 금자 방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없고, 리플레이스 하는 볼은 볼을 교체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회갈제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볼을 교체할 수 있다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벗어나는 게 드롭이에요. 드롭과 플레이스는 언제든지 다른 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볼을 닦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할 때마다 어떤 볼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볼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을 카트도로에서 구제를 받고 볼을 딱 드롭을 했어요. 근데 구제국을 벗어났어. 다시 드롭을 할 때 또 볼을 교체할 수 있어요. 드롭할 때마다 교체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그 드롭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는 항상 기억하실 게 드롭은 플레이스하고 한 묶음이에요. 구제하는 방법만 달라. 드롭은 무릎 높이에 떨어뜨리는 거, 플레이스는 놓는 거. 리플레이스도 놓는 건데 리플레이스는 원래 지점에 놓는 게 리플레이스예요. 리플레이스 할 때는 원칙적으로 볼을 교체할 수 없다. 플레이스는 언제든지, 드롭도 언제든지 볼을 교체할 수 있다. 볼을 닦을 수 있는 경우, 드롭과 플레이스는 언제든지 닦을 수 있다. 리플레이스는 볼을 언제든지 닦을 수 있어. 드롭, 플레이스, 리플레이스는 언제든지 닦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리플레이스 할 때 볼을 닦을 수 없는 경우가 뭐였죠? 금자방구가 볼을 닦을 수 없는 경우죠. 리플레이스 할 때는 반드시 원래 볼을 사용해야 되는데 원래 볼을 사용하지 않고 볼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가 회갈 제잘입니다. 네,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리플레이스, 플레이스 구분을 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골프 규칙 카페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